2부 시작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편견과 차별 없이 한국 정치를 해석하는 아주 특별한 코너입니다. 여성 정치인의 시각으로 한국 정치를 지금보다는 낫게 더욱 건강하게 바꿀 수 있을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인데요. 희자매 토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진수희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블랙으로. 블랙 앤 화이트. 블랙 앤 화이트로. 네, 최민희 청와대 정책기획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감색의 블랙으로.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가 진중한 모드로 드레스 코드를 맞췄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지만 저희 이슈파이터 저희 타이틀 영상은 핑크빛으로 환하게 좀 바꿔봤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유세 현장이 어떤지 저희가 좀 잠깐 준비된 화면을 좀 보고 그리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까다로울 지도자 두 사람을 설득시켜낸 문재인 대통령 덕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가 오면 가장 먼저 이곳 수도권이 기회가 될 겁니다. 문재인 집권 13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대한민국이 발전했습니까? 서민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가 좀 나아졌습니까? 우리 자식들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우리 바른미래당 3번 이번에 반드시 당선시켜서 문재인 정권의 독주, 오만, 독선 우리가 막아내고. 네. 유세 현장 좀 다니고 계시죠? 네. 유세 현장 좀 다니고 계시죠? 네, 어제 강남역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습니다. 네. 분위기 좀 어떤가요? 분위기 없습니다. 네? 분위기가 없어요? 네, 네. 이럴 수가. 네, 이번 지방선거는 네. 그냥 현장 그대로 전달드리면 네.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고. 예. 그리고 오히려 관심은 6월 13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6월 12일 날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어떤 담판이 이루어질까? CVID하고 네. CVIG, 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와 네. 체제 보장이 어떤 식으로 딜이 될까? 그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편에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런 대북 관계가 잘 풀리면 네. 이게 이게 이제 민생에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일부 기대. 네. 예. 이런 정도지 그것도 선거와 관련된 관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굉장히 차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 화면 보시면 특이한 게 네. 보통은 여당의 추미애 대표가 나서면 제1야당은 홍준표 대표가 나서야 하는데 네. 지금 홍준표 대표는 빠지고 홍영표 원내대표의 파트너인 김성태 대표가 나서니까 네. 이제 제1야당이 본격적으로 큰 전투를 앞두고 전쟁을 앞두고 장수를 바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일장일단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큰 전쟁을 앞두고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 법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장수가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고 네, 하는데 장수 자체를 바꿔버린 거라. 장수 자체를 바꿨다. 예, 저것이 이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예.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차분하고 현장 분위기는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진수 의원님 다녀오신 현장 어땠습니까? 저도 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이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은 관심이 없고 예. 저기 정치인들만 운동원들하고 관심 있어요? 후보들하고 이제 예.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인 특성이 네. 그 어느 선거보다 지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지금 여당 야당 간의 프레임 설정이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지방선거하고 관련된 프레임 설정부터가 이제 야당이 실패하고 시작된 선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프레임 설정이라는 게 뭐 야당 쪽에 뭐 잘못된 프레임 설정이라기보다 워낙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평창 올림픽 때부터 시작된 이 남북의 화해 모드, 남북 정상회담 이어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 그 일정이 아주 숨가쁘게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뒤늦게 이 민생이라는 프레임으로 이 프레임을 좀 바꿔
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구조적으로 이 쉽지 않은 역부족인 이런 상황이라서 그 굉장히 힘겨운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네. 이 프레임 설정에 있어서 사실은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관계대로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인정하고 평가할 건 평가하더라도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든 이 서민층이나 빈곤층의 이 민생의 문제를 좀 더 부각시켰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 원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에다 이 그 남북 관계라는 대형 메가톤급 이슈가 뒤덮고 있다 보니까 이 민생 이슈를 부각시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게 사실은 그 이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하고 기초연금 인상하고 또 아동수당 도입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결과는 영 그 기대하지 않았던 딴판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했는데 막상 이 통계치를 분석을 해보니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오히려 실직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지난 6개월 동안 오히려 실직자가 42만 명 정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없어진 사람들 빼놓고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대상으로 소득 인상 효과를 따져보니까 오히려 긍정적이더라. 이거는 통계치를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난 일주일 전에 대통령께서 굉장히 네, 야당이 못하는 프레임 전환을 여기서 하려니까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잠깐 요거는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요건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까지만 듣고 제가 그다음에 답을 바로 하겠습니다. 답을 하시는 그래서 걸로 이 하죠. 민생 문제 굉장히 심각해서 뒤늦게 야당에서 이거를 이슈로 좀 그 부각시키면서 이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는데 네. 그 힘들죠. 왜냐하면 6월 12일 선거 전날 또 네. 이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네. 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드리고 싶은 게 최근 며칠 동안 제가 어떤 말이 생각이 나는가 하면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예. 임기 중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 다 깽판 쳐도 남북 문제 하나만 잘하면 괜찮다라는 말이 제가 갑자기 생각날 정도로 이 정부가 지금 이 심각한 민생 문제는 안중에 없고 이 남북 문제에 올인하는 듯한 모양으로 알겠습니다. 가는 거는 정말 좀 심각하다.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 진수 의원님께서 시간을 길게 쓰셨기 때문에 저도 길게 예, 주실게요. 최민희 의원님께도 제가 처음에 시간을 길게 좀 하셨어요. 저 안 길었어요. 예, 그거는 원래 남이 말하면 길게 느껴지는데 예, 더 하셔도 되고요. 우선 첫째는 네. 지금 너무 쉽게 까먹으세요.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남북 관계가 어떻게 파탄 났고 평창 올림픽 이전에 전쟁 난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전쟁이 난다는데 민생을 들고 나오면 어떤 국민이 그거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야당이 계속해서 어떻게든 그 여당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실은 그걸 흔들어서 점수 딸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안 바뀌면 문재인 대통령과 뭔가를 해도 뭐 계속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까먹으시면 안 되는 건 곧 선제 타격론으로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를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 잘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6.12 북미회담까지 정말 멋진 중재 외교를 인내심으로 이루어낸 것 자체는 전쟁을 막았기 때문에 그거를 무슨 뭐 전쟁을 막아가지고 민생 문제를 덮으려고 했다 이런 시각 자체가 국민들께는 야당이 되게 한심해 보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야당 의원들은 네. 그렇게 민생이 심각하다는데 그 이슈를 제기하지 못한 걸까요? 당신들이 별로 삶이 팍팍하지 않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본인들의 삶이.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일찍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셨어요. 그래서 올해 이 전쟁 분위기만 가라앉으면 어떻게든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로 넘어가서 올 초에 얘기했죠. 올 초부터 계속 얘기한 건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이세요. 그래서 저는 야당이 이걸 자꾸 뭐 여당이 남북 문제로 덮으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되고 왜 야당은 민생과 함께하지 못했나 그렇게 어렵다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만 해도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요. 늘 주변에 그런 민생의 어려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모든 게 정치도 동병상련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게 아동수당 실시 안 됐습니다, 아직. 네. 왜냐하면 야당이 예산을 합의해 주면서 아동수당이든 뭔가 민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여당이 빨리 하고 싶었는데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달라 그래서 이거 9월로 미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생을 제대로 잘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웠습니다. 청년 예산도 그렇고 일자리 예산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소방관 등 안전 분야 공무원 채용 숫자를 늘리려고 했는데 그거 다 제1야당이 반대해서 그거 제대로 실현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생이 어려워진 거 이건 문재인 정부에게만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생을 살리려는 예산을 사사건건 흔들고 방해하고 아동수당조차도 지방선거 있으니까 뒤로 미뤄라 이렇게 한 게 야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야당에게 여쭙고 싶은 게 야당에게 민생은 도대체 뭐냐. 대체로 야당 쪽 보시면 제1야당 특히 보면 되게 생활이 윤택하십니다. 경기도지사 후보도 한 분은 뭐 아주 그 지역의 대유지의 아들 아닙니까? 네.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서민의 아들이죠. 그런 식으로 야당이 너무 그렇게 형편이 좋은 분들이 민생을 얘기할 때 그 민생은 뭘까? 저는 오늘 조금 이제 제가 얘기를 좀 해도 아니 근본적인 네. 생각이 지금 네. 말씀을 들으면서 네. 갑자기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왜 네. 이 민생이 그렇게 어려우시다면 네. 한반도 문제 가지고 평화 문제로 흔들지 말고 그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느껴야지 네. 왜 지금 선거 뒤끝에 선거 전략으로 민생을 들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 제가 태도 아까 자체가 문제 같아요. 제 말씀을 좀 그 잘못 전제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남북 관계를 화해 모드로 바꾼 거는 인정하고 평가할 건 하더라도 다른 한편에서 민생 문제를 또 하나의 축으로 부각을 시켜서 정말 하루하루 삶이 힘든 그 남북 문제 풀려가는 게 지금 당장 오늘 내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큰 축의 남북 관계는 인정할 건 인정하더라도 다른 한편에서 민생 문제를 좀 더 부각시켜서 이 정부가 남북 문제 신경은 또 한편에서 쓰더라도 다른 경제팀이나 이런 분들은 또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좀 같이 균형되게 네. 보여주셨더라면 네. 야당 입장에서는 좀 옛날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워딩도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게 기호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를 균형을 알겠습니다. 갖고 이 예. 문제를 좀 접근을 예. 하셨으면 아니, 좋겠다. 정부가 제가 잠깐 얘기를 할게요. 김동연 부총리 팀과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벌써 이견이 있었잖아요. 아니 이견은 네.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견 없으면 그게 독재 국가죠. 네. 자, 그 독재국가는 그 지난 주말에 손학규 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진수희 전 의원님께서는 그 야당이 프레임 설정부터 잘못한 선거다 이번 선거는. 그건 인정을 초반에 해요. 예, 예, 초반부터 민생을 가지고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초반에 색깔론을 가지고 집요하게 한 결과 선거 막판에 이제 와서 민생을 들고 오니 그조차도 잘 유권자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야당 자성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야당에 예. 속해 있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제일 야당인 한국당 구성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당은 같은 야당으로서 비판해야 될 점이 너무나도 많은데 예. 어쨌든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는 여당이니까 네. 여당 입장에서 이 국민들한테 주어진 여러 가지 현안을 좀 균형 있게 네네. 좀 이쪽 민생에도 무게를 두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나름의 그 알겠습니다. 충원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야당이 프레임 설정이 굉장히 그게 야당이 잘못해서라기보다 워낙 큰 이슈가 앞에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걸 뚫고 나가서 우리 야당에게 유리한 프레임으로 설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적인 그렇죠. 제약 조건에서 지금 선거에 임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보기에 겁니다. 이번 선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 주신 대로 그 판문점 선언 이후로 6.12 북미 회담까지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체제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까 뭐 요게 남북 관계가 중요한 축으로 하나 존재하고 또 하나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최저임금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이 쟁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은 되게 현명하셔서 경제라는 게
하루 이틀에 좋아질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한 3년 차에 지방선거를 치르면 경제에 대한 문재인 책임론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책임론 들고 나와도 안 통해요. 왜 안 통하냐? 지금 이 정부는 5월 9일 날 이 정부가 구성돼서 이제 1년 된 정부인데 네. 이 정부가 결국은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경제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예산이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민생 긴급 지원 예산 등이 야당에 의해서 어떻게 막히는지를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 국회가 계속 그걸 보여줬죠. 네, 그리고 지금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역대 어느 때보다도 크거든요. 뭐 그게 불행한 일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뭐 민생에 대한 문재인 실정론을 부각시켜도 그게 애초 현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게 잘 이슈화되지 않았을 거라 보고 최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 최저임금제를 너무 급하게 7,530원으로 올린 게 문제인 건지 속도를 얘기하는 그리고 거죠. 예, 그게 마찬가지죠. 속도 조절론 지금 이게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7,530원으로 올린 게 잘못됐다는 거지. 이게 속도 조절론이겠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넣은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지. 임금 구조 개혁이 문제인 그러니까 건지. 최저임금과 관련하여서는 네. 쟁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쟁점화가 안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단명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선 첫째 맹점은 최저임금 1만 원은 그게 2020년이냐 2022년이냐의 차이지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었어요. 대권 후보들이. 당시에.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최저임금을 속도 조절해라. 이 정도 가지고 이게 프레임이 설정되겠냐고요. 왜냐? 이미 김동연 부총리도 대통령께서도 긍정성이 많지만 속도 조절은 해나가겠다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 부작용이 많으면 당연히 저도 속도 조절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생 프레임을 설정할 거리가 사실 잘 없다 지금. 전쟁을 막았기 때문에 그거를 무슨 뭐 전쟁을 막아가지고 민생 문제를 덮으려고 했다 이런 시각 자체가 국민들께는 야당이 되게 한심해 보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야당 의원들은 네. 그렇게 민생이 심각하다는데 그 이슈를 제기하지 못한 걸까요? 당신들이 별로 삶이 팍팍하지 않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본인들의 삶이.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일찍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셨어요. 그래서 올해 이 전쟁 분위기만 가라앉으면 어떻게든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로 넘어가서 올 초에 올 초부터 계속 얘기한 건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이세요. 그래서 저는 야당이 이걸 자꾸 뭐 여당이 남북 문제로 덮으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되고 왜 야당은 민생과 함께하지 못했나 그렇게 어렵다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저만 해도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요. 늘 주변에 그런 민생의 어려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모든 게 정치도 동병상련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게 아동수당 실시 안 됐습니다 아직. 네. 왜냐하면 야당이 예산을 합의해 주면서 아동수당이든 뭔가 민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여당이 빨리 하고 싶었는데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달라 그래서 이거 9월로 미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생을 제대로 잘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웠습니다. 청년 예산도 그렇고 일자리 예산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소방관 등 안전 분야 공무원 채용 숫자를 늘리려고 했는데 그거 다 제1야당이 반대해서 그거 제대로 실현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생이 어려워진 거 이건 문재인 정부에게만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생을 살리려는 예산을 사사건건 흔들고 방해하고 아동수당조차도 지방선거 있으니까 뒤로 미뤄라 이렇게 한 게 야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야당에게 여쭙고 싶은 게 야당에게 민생은 도대체 뭐냐. 대체로 야당 쪽 보시면 제1야당 특히 보면 되게 생활이 윤택하십니다. 경기도지사 후보도 한 분은 뭐 아주 그 지역의 대유지의 아들 아닙니까? 네.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서민의 아들이죠. 그런 식으로 야당이 너무 그렇게 형편이 좋은 분들이 민생을 얘기할 때 그 민생은 뭘까?
저는 오늘 조금 이제 제가 얘기를 좀 답을 해도 아니 될까요? 근본적인 네. 생각이 지금 네. 말씀을 들으면서 네. 갑자기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왜 네. 이 민생이 그렇게 어려우시다면 네. 한반도 문제 가지고 평화 문제로 흔들지 말고 그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느껴야지 네. 왜 지금 선거 뒤끝에 선거 전략으로 민생을 들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 태도 제가 아까 자체가 문제 같아요. 제 말씀을 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편견과 차별 없이 한국 정치를 해석하는 아주 특별한 코너입니다. 여성 정치인의 시각으로 한국 정치를 지금보다는 낫게 더욱 건강하게 바꿀 수 있을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인데요. 희자매 토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진수희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그 블랙으로. 블랙 앤 화이트. 블랙 앤 화이트로. 네, 최민희 청와대 정책기획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감색의 블랙으로.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가 진중한 모드로 드레스 코드를 맞췄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지만 저희 이슈파이터 저희 타이틀 영상은 핑크빛으로 환하게 좀 바꿔봤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유세 현장이 어떤지 저희가 좀 잠깐 준비된 화면을 좀 보고 그리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까다로울 지도자 두 사람을 설득시켜낸 문재인 대통령 덕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가 오면 가장 먼저 이곳 수도권이 기회가 될 겁니다. 문재인 집권 13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대한민국이 발전했습니까? 서민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가 좀 나아졌습니까? 우리 자식들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우리 바른미래당 3번 이번에 반드시 당선시켜서 문재인 정권의 독주, 오만, 독선 우리가 막아내고. 네. 유세 현장 좀 다니고 계시죠? 네. 유세 현장 좀 다니고 계시죠? 네, 어제 강남역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습니다. 예. 분위기 좀 어떤가요? 분위기 없습니다. 네? 분위기가 없어요? 네, 네. 이럴 수가. 네, 이번 지방선거는 네. 그냥 현장 그대로 전달드리면 네.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고. 예. 그리고 오히려 관심은 6월 13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12일. 6월 12일 날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어떤 담판이 이루어질까? CVID하고 네. CVIG 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와 네. 체제 보장이 어떤 식으로 딜이 될까? 그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편에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런 대북 관계가 잘 풀리면 네. 이게 이제 민생에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일부 기대. 네. 예. 이런 정도지 그것도 선거와 관련된 관심이 아닌 것 같아요. 공수당 도입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결과는 영 그 기대하지 않았던 딴판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했는데 막상 이 통계치를 분석을 해보니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오히려 실직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지난 6개월 동안 오히려 실직자가 42만 명 정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없어진 사람들 빼놓고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대상으로 소득 인상 효과를 따져보니까 오히려 긍정적이더라. 이거는 통계치를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난 일주일 전에 대통령께서 굉장히 네. 야당이 못하는 프레임 전환을 여기서 하려니까 얘기가 너무 아니 길어져서 잠깐 요거는 제가 조금 마무리를 자르고. 할게요. 요건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까지만 듣고 제가 네, 네. 바로 하겠습니다. 답을 하시는 그래서 걸로 이 하죠. 민생 문제 굉장히 심각해서 뒤늦게 야당에서 이거를 이슈로 좀 그 부각시키면서 이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는데 네. 그 힘들죠. 왜냐하면 6월 12일 선거 전날 또 네. 이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네. 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드리고 싶은 게 최근 며칠 동안 제가 어떤 말이 생각이 나는가 하면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예, 예. 임기 중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다른 거 다 깽판 쳐도 남북 문제 하나만 잘하면 괜찮다라는 말이 제가 갑자기 생각날 정도로 이 정부가 지금 이 심각한 민생 문제는 안중에 없고 이 남북 문제에 올인하는 듯한 모양으로 알겠습니다. 가는 거는 정말 좀 심각하다.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 진수 의원님께서 시간을 길게 쓰셨기 때문에 저도 길게 예, 주실게요. 최민희 의원님께도 제가 처음에 시간을 길게 좀 하셨어요. 저 안 길었어요. 예, 그거는 원래 남이 말하면 길게 느껴지는데 예, 더 하셔도 되고요. 우선 첫째는 네. 지금 너무 쉽게 까먹으세요.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남북관계가 어떻게 파탄났고 평창 올림픽 이전에 전쟁 난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전쟁이 난다는데 민생을 들고 나오면 어떤 국민이 그거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야당이 계속해서 어떻게든 그 여당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실은 그걸 흔들어서 점수 따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안 바뀌면 문재인 대통령과 뭔가를 해도 뭐 계속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까먹으시면 안 되는 건 곧 선제 타격론으로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를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 잘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6.12 북미회담까지 정말 멋진 중재 외교를 인내심으로 이루어낸 것 자체는 좋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굉장히 차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 화면 보시면 특이한 게 네. 보통은 여당의 추미애 대표가 나서면 제1야당은 홍준표 대표가 나서야 하는데 네. 지금 홍준표 대표는 빠지고 홍영표 원내대표의 파트너인 김성태 대표가 나서니까 네. 이제 제1야당이 본격적으로 큰 전투를 앞두고 전쟁을 앞두고 장수를 바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일장일단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큰 전쟁을 앞두고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 법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장수가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고 네, 하는데 장수 자체를 바꿔버린 거라. 장수 자체를 바꿨다. 예, 저것이 이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예.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차분하고 현장 분위기는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진수 그러니까 의원님 다녀오신 현장은 어땠습니까? 저도 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이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은 관심이 없고 예. 저기 정치인들만 운동원들하고 관심 있어요? 후보들하고 이제 예.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인 특성이 네. 그 어느 선거보다 지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지금 여당 야당 간의 프레임 설정이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지방선거하고 관련된 프레임 설정부터가 이제 야당이 실패하고 시작된 선거다 이번 이렇게 선거가. 볼 수밖에 없는데 예, 근데 예. 그 프레임 설정이라는 게 뭐 야당 쪽에 뭐 잘못된 프레임 설정이라기보다 워낙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평창 올림픽 때부터 시작된 이 남북의 화해 모드, 남북 정상회담 이어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 그 일정이 아주 숨가쁘게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야당 입장에서는 뒤늦게 이 민생이라는 프레임으로 이 프레임을 좀 바꿔 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구조적으로 이 쉽지 않은 역부족인 이런 상황이라서 그 굉장히 힘겨운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네. 이 프레임 설정에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관계대로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인정하고 평가할 건 평가하더라도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든 이 서민층이나 빈곤층의 이 민생의 문제를 좀 더 부각시켰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 원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에다 이 그 남북 관계라는 대형 메가톤급 이슈가 뒤덮고 있다 보니까 이 민생 이슈를 부각시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게 사실은 그 이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하고 기초연금 인상하고 또 아동 그 잘못 전제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남북 관계를 화해 모드로 바꾼 거는 인정하고 평가할 건 하더라도 다른 한편에서 민생 문제를 또 하나의 축으로 부각을 시켜서 정말 하루하루 삶이 힘든 그 남북 문제
풀려가는 게 지금 당장 오늘 내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큰 축의 남북관계는 인정할 걸 인정하더라도 다른 한편에서 민생 문제를 좀 더 부각시켜서 이 정부가 남북 문제 신경은 또 한편에서 쓰더라도 다른 경제팀이나 이런 분들은 또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좀 같이 균형되게 네. 보여주셨더라면 네. 야당 입장에서는 좀 옛날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워딩도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게 기호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를 균형을 알겠습니다. 갖고 이 예. 문제를 좀 접근을 예. 하셨으면 아니, 좋겠다. 정부가 제가 잠깐 얘기를 할게요. 김동연 부총리 팀과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벌써 이견이 있었잖아요. 아니 이견은 네.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견 없으면 그게 독재 국가죠. 네. 자, 그 독재 국가는 그 지난 주말에 손학규 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진수희 전 의원님께서는 그 야당이 프레임 설정부터 잘못한 선거다 이번 선거는. 그건 인정을 초반에 해요. 예, 초반부터 민생을 가지고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초반에 색깔론을 가지고 집요하게 한 결과 선거 막판에 이제 와서 민생을 들고 오니 그조차도 잘 유권자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야당 자성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야당에 예. 속해 있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제일 야당인 한국당 구성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당은 같은 야당으로서 비판해야 될 점이 너무나도 많은데 예. 어쨌든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는 여당이니까 네. 여당 입장에서 이 국민들한테 주어진 여러 가지 현안을 좀 균형 있게 네네. 좀 이쪽 민생에도 무게를 두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나름의 그 알겠습니다. 충원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야당이 프레임 설정이 굉장히 그게 야당이 잘못해서라기보다 워낙 큰 이슈가 앞에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걸 뚫고 나가서 우리 야당에게 유리한 프레임으로 설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적인 그렇죠. 제약 조건에서 지금 선거에 임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보기에 겁니다. 이번 선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 주신 대로 그 판문점 선언 이후로 6.12 북미 회담까지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체제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까? 뭐 요게 남북 관계가 중요한 축으로 하나 존재하고 또 하나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최저임금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이 쟁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민생도 마찬가지입니다.